안녕하십니까. 조상규 변호사가 직접 떠먹여드리는 상속증여 제대로 하기. 자, 오늘 시간은요,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인데요. 우리가 그냥 증여라고 해서 단순히 그냥 물건 전체를 그냥 줘버리기만 해도 증여이기는 하지만 물건을 지나치게 싸게 팔아버리면, 보세요. 10억짜리를 막 디스카운트를 해서 5억에 팔아버려요. 누구한테? 자식한테. 자식이 5억 주고 사면 5억 거저먹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5억을 증여했다고 봐버려요. 그 다음에 뭐죠? 자식이 갖고 있는 5억짜리 부동산을 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10억에 사주는 거예요. 그럼 5억은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5억은 날로 먹는 거죠. 그래서 국세청이 그냥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가평가가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증여를 하든 매매를 하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안 두드려 맞으려면 시가대로 한단 말이에요. 시가를 뭐 감정을 하기도 하고, 뭐 아파트는 당연히 뭐 시가 보는 그 뭐 사이트도 있고 다 있죠. 그러니까 뭐 시가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시가에 들쭉날쭉한 그 정도 금액에서 표준 편차 범위 내에서 이제 팔찌면 되는데, 시가가 10억이야. 그런데 매매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1번 7억. 자, 이건 뭐냐면 1번 7억이 뭐냐면 아버지의 부동산을 아들한테 준단 말이에요. 자,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자, 시가 10억짜리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매각을 해요. 팔아요. 얼마에 판다? 7억에 파는 거예요. 싸게 팔았죠. 그럼 아들은 자기가 밖에 시장에서, 시장 가격이죠. 시장에서 살려면 10억 줘야 되는데, 이게 아버지를 잘 만나가지고 그냥 7억 주고 사는 거예요. 7억 주고 사는 거. 이게 뭐다? 저가 매도입니다. 저가 매도.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저가로 판다. 저가 매도. 자, 그리고 이런 이제 이 저가 매도 케이스가 있고, 또 고가 매수 케이스가 있겠죠. 이번에는 아들 부동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들이 부동산이 있어. 그러면 이 부동산을 아빠가 사주는 거예요. 아빠가 사는 거야. 고가 매수라는 컨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무슨 말이야? 아들 부동산이 7억이야. 그런데 아빠가 얼마 주고 산다? 10억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팔면 7억밖에 못 받는 거 아버지가 10억에 사준다라는 건 3억을 그냥 꽁으로 주는 거죠. 그 3억을 증여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억을 증여 의지한다 그러거든요. 저가 매도, 고가 매수. 이게 오늘 배우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싶지 않나요? 그죠? 왜? 우리 이제 상속에 관련된 상속증여세법은 10억을 기준으로 해서요. 3억까지. 그죠? 그다음에 30%까지. 그러니까 30%까지죠. 그러니까 10억을 넘어가면 30%, 뭐 20억이면은 6억인데 3억 넘어가니까 3억까지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맥시멈 3억까지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저가 매도를 하든 고가 매수를 하든 이걸 오케이를 해줍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3억을 꽁으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3억을 여러분 그냥 현금으로 좀 증여세 줘야 되죠. 근데 10억짜리를 아들의 7억을 10억에 사주면 3억은 꽁으로 증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익스큐즈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식을 이거를 좀 활용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대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버지가 부자라는 전제하에서 이제 우리가 다 생각하는 거죠. 고가 매수 아들의 부동산 7억짜리를 사준다. 이렇게 잘 안 하겠죠. 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지 뭐 아들이 먼저 돌아가시겠습니까? 왜? 아버지가 매수를 하면 아들한테 7억을 주긴 줄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 부동산을 사는 순간 이제 7억짜리 부동산을 아버지가 사죠. 그러면 아들한테 3억이 건너갈 거 아니에요. 이게 3억이 증여처럼 건너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증여세를 안 낸다 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가면서 이 부동산은 누구한테 가 있죠? 아버지한테 가 있죠. 7억짜리 부동산이. 그죠? 그러니까 7억짜리 부동산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한다? 상속을 다시 해야 돼. 이게 다시 7억 상속이라는 게 또 이루어져야 돼요.
그죠? 상속은 시가인데 문제는 뭐예요? 이걸 얼마 주고 샀다고요? 10억 주고 샀죠. 10억을 주고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가가 10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7억이 아니라 10억으로 상속할 수밖에 없어요. 10억으로 상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지금 아들의 부동산을 들고 있는데 이 부동산이 분명히 아버지는 10억에 샀잖아요. 그러니까 매매가가 10억에 형성되어 있으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이게 10억으로 상속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버티고 갖고 계시다가 올해 조금 시간이 건너면 이거 시가 평가를 다시 할 수 있거든요. 시가 감정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된다? 이 10억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10억에 대해 상속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은 이제 아버지가 부동산을 사들이니까 그 부동산을 다시 상속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아니 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그냥 아들 걸로 들고 있으면 되지. 굳이 아버지가 사가지고 그걸 다시 상속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다음 두 번째, 아들이 이거를 저가에 살 수 있게끔, 싼 값에 살 수 있게끔, 이게 주로 문제가 되겠죠. 이게 왜? 약간 부동산을 미리 물려주는 개념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야? 아들이 이 7억이 종잣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잣돈이. 에쿼티. 자기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출처 증빙이 제일 중요하죠. 출처. 왜? 이 7억을 아빠가 줬다 그러면 이 7억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붙어야 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7억을 아들이 들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아버지한테 7억을 줘야 되죠. 그리고 7억이라는 현금이 건너가죠. 이 7억도 아버지가 다 쓰지 않는 이상은 또 상속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순간 아들이 자기 주머니에 7억을 들고 있어서 그걸 정확하게 싸게 사올 수 있는 싸게 사올 수 있는 게 되려면 이게 7억에 대한 출처 증빙은 확실하게 갖고 계셔야 된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최초 매입가액이 만약에 7억이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아들한테 7억에 팔았는데 이게 7억짜리를 사셔가지고 갖고 계시다 10억에 올랐어요. 그죠? 아버지는 7억짜리 샀다가 7억에 팔았으니까 양도세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양도세가 안 나와요. 그죠? 왜? 아니 7억 갖고 있다 10억에 올랐는데 원가대로 팔았으니까 7억에 사서 7억에 판 거니까 양도세가 안 나와. 그죠? 그 다음에 7억 했는데 이게 원래 시가가 10억짜리를 했는데 3억이 건너갔죠. 이 3억이 얹혀져서 공짜로 건너갔잖아요. 3억에 대해서 뭐가 안 낸다? 증여세 안 내죠. 양도세 안 내죠. 양도세 안 내죠. 증여세 안 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 돌아가실 때 이 부동산은 이쪽으로 빠지게 됐죠. 이미 부동산 건너갔죠. 부동산에서 뭐가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상속재산에서 아들한테 건너간 부동산은 이 10억짜리 부동산은 빠지죠. 그러면 상속세가 또 절감이 되겠죠. 대신 이제 매각대금 받은 7억을 아버지가 어떻게 상속하느냐, 어떻게 소비하느냐에 대한 문제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여세, 양도세, 상속세까지 쭉 연결된 이슈가 여기 저가 매도 이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받은 7억은 어떻게 돼요? 뭐 노후자금 쓰셔야죠. 노후자금 쓰시면서 그냥 뭐 계속 쓰시고 대신 이제 실버타운에 넣어놓은 보증금은 상속 대상이 되니까요. 보증금은 상속 대상이 된다는 거 아시고 생활비라든지 병원비라든지 이런 걸로 쭉 다 쓰시면서 가시는 게 제대로 된 이제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이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이제 저가 매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조상규 변호사와 함께하는 상속 증여 제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